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브로스 커피 앤 로스터스에서 바리스타를 맡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브로스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맡고 있는 동생 김유한입니다. 핸드드립이라고 근데 다들 오해하시는데, 핸드드립은 사실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매뉴얼 드립이 맞고요. 사람의 손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매뉴얼 드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전자로 이제 물을 붓는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물을 부었느냐를 아시면은 훨씬 더 전문가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만큼 추출 시간을 했는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재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드리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간편한 저울이라든지 타이머만 있더라도 충분히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커피를 전문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는 그것 또한 오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드리퍼와 서버 그리고 드립포트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를 특징에 따라서 나누자면 우선 대륙별로 우선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남미 쪽이나, 그리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 에티오피아 같은 커피는 특별한 향이 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쪽을 분류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로부스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생산지죠. 그 다음에 요즘 중국에서도 많은 커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도 그들만의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5대륙 정도로 보셔가지고 특징을 구분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특징이라는 게 품종에 의해서 그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륙의 그 나라의 토양과 토질과 기후에 관련해서 특징이 더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품종이다 이런다기보다는,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 맛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힘을 쏟았느냐. 예를 들어서 벌레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농약 대신 다른 처리를 했다거나, 쉐이드 그로운처럼 나무를 심어가지고 벌레가 가지 못하게 작업을 하거나, 가공하나 수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기계로 따다다닥 수확을 하면서 상처를 입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피킹이라고 해서 잘 익은 체리만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균일하고 맛있는 맛을 내겠죠. 결국에는 품질의 차이이고, 유기농이냐 아니냐, 소규모 단위 농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케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라지시고, 거기에 대한 품질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원하는 커피의 로스팅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에서 나온 지식을 갖고 어느 커피숍에 가서 나는 이 커피가 내 입맛에 맞아 라기보다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커피숍에서 그 바리스타의 추천을 받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실 커피 없나요? 했을 때 바리스타는 분명히 자기가 가진 가장 자신 있는 커피를 선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 커피를 마셔보는 습관화하거나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와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와인을 고르실 때 결국에는 어느 나라 와인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의 와인이냐, 포도가 어떤 품종이냐, 화이트 와인이냐 아니면 레드 와인이냐, 스파클링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저것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만의 취향을 먼저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커피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마트에만 가도 와인에 대한 정보가 정말 자세히 써 있어요. 커피숍들도 전문화된 곳에서는 이 커피 맛이 어떻게 됐는지 써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 커피숍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한테 잘 맞겠다 하는 커피를 추천받는 거가 가장 원하는 커피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생두에 열을 가해서 섭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로스팅이 하나의 과일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일이 덜 익었을 때는 시고 떫고
점점 익어가면서 달고 주시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입안에서 향긋함이 퍼지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될수록 숙성이 되면서 이제 과숙성이 됐을 때는 불쾌한 맛도 이제 낼 수도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신맛과 떫은 맛이 위주로 났다가 그걸 점점 볶을수록 약간 신맛, 단맛, 바디감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쓴맛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맛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흔히 나눠주는 볶음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 시티, 푸시티 형태의 이제 영어로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약배전, 약중배전, 중배전, 중중배전, 중강배전, 뭐 강배전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열을 얼마큼 투입했냐에 따라서 이 맛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약배전부터 이제 계속 열이 투입되잖아요. 신맛이 점점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중배전이 됐을 때는 하향세를 띠고요. 중배전 때는 단맛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산미를 선호하시면 약중배전 쪽, 하이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밸런스를 선택하시려면 중배전, CT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그래도 조금 바디가 있으면서 단맛이 있고 산미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중강배전인 풀CT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진짜 산미도 없고 좀 되게 다크하면서 좀 묵직했으면 좋겠어 라고 선택하신다면 그 이상인 이제 강배전 쪽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로스팅을 만약에 색상은 CT가 나왔더라도 로스팅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속까지 이제 열량을 못 넣었기 때문에 약간 겉은 색상이 진한데 안은 오히려 색상 차이가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색깔만 봐도는 신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시거나 풋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커피를 드실 수도 있는 거죠. 콩의 색상을 잽니다. 각 국가나 아니면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 구간이 똑같은 용어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여기가 CT 아니면 그 앞쪽이 CT. 더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는 로스터들이 내리는 기준 또한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중배전이라고 샀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무 신데? 이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으세요. 사실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분쇄의 입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카포트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스프레소보다는 굵게, 백설탕 그 정도보다는 살짝 가늘게, 핸드드립 정도는 약간 굵은 소금보다는 가늘게, 핸드드립 방식 스타일에 따라서도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시면은 좀 더 가늘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쓰시면 조금 더 굵게 바꾸시면 되는. 본인이 직접 분쇄한 게 아니라 가져온 상태로 내렸을 때 굵은 느낌이 들면 당연히 가늘게 먹고 싶겠지만 그건 힘들잖아요. 얘를 어떻게 보면 물을 좀 더 빠르게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얘가 너무 가늘었을 때는 물을 침투를 조금 천천히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바로 그 물의 온도가 높았을 경우에 침투가 빠르겠죠. 조금 낮을 경우에는 침투가 좀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실은 바꾸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물일수록 커피가 빨리 녹여지기 때문에 가벼운 분자에서부터 가벼운 맛부터 추출됩니다. 그게 근데 너무 빠르게 용해되면 뒤에 무거운 쓴맛까지도 같이 빠르게 추출이 돼버리는 거죠. 높은 온도의 물일수록 쓴맛을 가지는 거는 맞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수기물을 그대로 써서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 커피가 맛이 없다. 정수기물은 일반적으로 80도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립 같은 경우는 80도 이상 보통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녹여야 되는데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커피가 제일 녹지가 않죠. 커피가 맹하고 시고 떫은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보통 한 82, 3도에서 94도에서 95, 6도까지도 이제 보통 쓰기도 합니다. 조각 바꾸고 일단은 로스팅을 제조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느냐 안 머금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산패가 일단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된 상태라면 산소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그럴 때부터 이제 산패가 진행돼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추출이 원활하게 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밀폐용기에 담아놓으시거나 아니면 원두봉투에 담아놓으셔서 산소를 배출하신 후 담아놓으시고 상온에 두시면은 한 주에서 2주까지는 드셔도 되는데, 더 장기간 보관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홍어를 좋아하느냐 신선 회를 좋아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냉동실에 넣으셔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냉동실에는 그 원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이제 뭐 향들이 원두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또 맛이 없어져요. 향미를 흡착할 수도 있고 수분을 흡착하면 더 큰일이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느냐, 소분을 해서 간냉식 냉장고에 넣어서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습기가 많은 냉장고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냉장고를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장기간 오래 보관할 생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첫 번째가 되도록이면 제조일로부터 해서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이상 안 넘기시는 게 제일 좋죠. 밀폐해서 건함소에 보관해라. 그게 가장 좋고, 냉동실에 보관할 거면 소분해서 놔라. 차라리 가장 좋은 건 먹을 만치만 사라. 빠르게 신선할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포 때문에 이 커피의 수율이 높아집니다. 똑똑똑 해서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저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형이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카페를 데려가 줬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셔가지고 정말